구성들이 너무 굳어 계십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지 한초와 문화분권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강원일보 권혁순 논설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야말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오셨습니다. 장황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화재가 제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 향후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그 지혜를 모으고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토론에 참여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은 이분의 본인자이십니다. 세부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에 태우 정령 월정자 부지신으로부터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본지 환초와 문화재 활용 방안에 대한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의 모든 문화들이 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오대산에서도 그동안에 17회 동안 개최되어 왔던 오대산 문화축전을 문화 포럼으로 전환을 해서 오늘 조선왕조 실록 의궤에 관한 또 실록 의궤가 지금 우리나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있었던 자리 본지 한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맞이해서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 어떻게 하면은 돌아올 수 있을까? 또 문화본권이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역 문화를 어떻게 더 형성하고 또 활성화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지혜들을 모으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정에 바쁘시기도 하신데 참석해서 격려 말씀을 해주실 우리 유상번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 한수의 시작과 전 과정을 함께 그래도 우리 강원도 지역 언론을 대표해서 우리 강원일보사가 함께 그동안에 해 오셨습니다. 아마 본지 한차는 있었던 자리로 돌아오게까지 하는 지금 여론을 확산하고 또 각계 다 관심을 함께 모아내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강한일보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진호 사장님께서 항상 왕조실록의 이 한수본이 이곳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강한 그런 또 원력도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이 세미나를 함께 개최하게 되는 그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을 이렇게 한자리 모셔서 그야말로 좋은 지혜를 함께 모아 주신다면은 아마 이 오대산에 500년을 가까이 함께 지내왔던 이런 실록과 의계가 아마 이쪽으로 한지 본체하는 그런 기운을 얻어서 아마 조만간 돌아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각계 성원을 함께 모아서 왕실의계 박물관도 지금 건립이 여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게 되면은 잘 보존도 하고 또 관리와 연구 또 컨텐츠 또 많은 청소년들 또 우리 지역의 문화 컨텐츠의 그런 산실 아이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마 실록 의계 박물관이 다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줘서 대단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여기에 접속을 해서 그야말로 의계실록이 본지 한치할 수 있는 이 기운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월정사와 오대산 일원은 충만한 결실을 상징하는 단풍으로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천만 가지로 변화한다는 천변만화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풍경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오대산 문화포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종교와 이념을 넘어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를 한데 아우르는 통서회 문화축제인 오대산 문화축제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맞아 언택트 축제인 오대산 문화포럼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오대산 문화의 가치 재정립에 나신 사교구 교구장 스님이신 태우정념 주지스님의 해안과 관계자 여러분의 계획력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일정 활동 중에서도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유상범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의 영산인 오대산의 유네스코 복합 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대산 사고본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의 제자리 찾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월정사와 강원일보사가 문화재 본지 환처와
문화분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일제에게 약탈된 후 월정사를 비롯한 민간의 노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는 일본의 꼼수로 정부에 반환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원래 소장처인 월정사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올림픽 레거시로서 지역의 문화상품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문을 연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에는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의 영인본만이 전시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문화분권과 지역 문화진흥법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대산 사고를 수호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수호 총섭으로서 태우 정념 큰 주지 스님과 월정사의 안타까움은 매우 클 것입니다. 또 강원도 그리고 강원도민들의 입장에서도 역사, 관광, 문화 자원으로서 지역 문화를 꽃피울 기회를 저당 잡힌 작금의 현실은 상당한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0년 전인 지난 2010년 조선 왕조 실록 의궤 환수위원회와 월정사, 강원일보사, 새평창 포럼으로 공동으로 진행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의 버전 2.0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일보사는 월정사와 함께 이번 토론회와 함께 시작되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을 범노민, 범국민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으로서 여론을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문화포럼이 이러한 모두의 노력을 한 군데 결집하고 오대산과 그리고 월정사가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서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월정사가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을 빌었습니다. 다음에는 유상범 국회의원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언택트 시대 문화재 본질 환처와 문화분권을 위해서 이 포럼을 개최해 주신 태호 정념 큰 스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일보사 박정호 사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그 문화재 본질 환처를 위한 노력에 애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나라 발전을 이루면서 그 19세기에 약탈됐던 문화재 반환 운동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문화민족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화재를 약탈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은 약탈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화재는 인류 공동의 재산이고 그 문화재들을 너희들이 가져가면 이것을 관리 보존하고 연구할 역량이 없다. 그래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 21세기가 돼서 점차 세계의 경제가 발전하고 식민지 시대의 국가들이 성장을 하면서 여러 문화재들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문화분권주의라는 것은 문화 중앙 집중주의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문화재가 중앙에 서울에만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에는 그 문화재를 관리, 보관할 역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들어와서 지방 분권이 가속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역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조선 왕실 의궤의 오대산본에 대한 본지 환처의 노력이 2010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물관까지 설립되어서 오대산 사고에 대한 보관 관리 역량을 다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박물관에는 영인본만 있습니다. 이것은 오대산 골골에
피어 있는 생화 들국화를 조화로 비치해 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조화를 보면서 들국화 같은 핀 골짜기가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많은 토론과 여러 가지 제안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의 토론과 제안이 중앙정부에 잘 반영되도록 하고 그래서 조만간 우리 박물관에 5대3번 원본이 비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특히 월정사에서 본지 환철을 위해서 기울인 그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그런 축사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리를 조금 옮겨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문화재 본지 환처와 문화분권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세 분의 주제 발표자를 모셨고요. 각 주제 발표자께서는 한 15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 못 하신 말씀은 시간을 봐가면서 다시 보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정 토론자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네 분을 모셨습니다. 토론자 분들께서는 한 7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선 왕조 실록 의궤의 제자리 찾기와 문화분권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해주실 최정모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실록 의궤 박물관과 오대산 사고의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해주실 차장섭 강원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 왕조 실록 의궤의 문화 컨텐츠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해주실 권순석 문화 컨설팅 바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정일섭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 왼쪽 되겠습니다. 김진석 강원도의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 그 옆에 계신 분입니다. 박정혜 강원대 문화영상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다음은 김충현 춘천불교방송 총괄국장님 나오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욱한 평창문화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부터 주제 발표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제 발표 한 15분 정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리 최정무 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발제하기에 앞서서요, 이런 그 조선왕조 실록 의궤 제자리 찾기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월정사와 강원일보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제를 할 내용은 그 조선 왕조 실록 의궤 제자리 찾기와 문화분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얘기들이 회자됐고요. 조선 왕조 실록과 의궤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얘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도록 소략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조선 왕조 실록과 의견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지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여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방법론에 좀 천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강원도가 그 조선왕조실록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에 오대산 사고를 설치하면서부터 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초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에도 만들어졌던 그러한 왕실의 기록인데요. 처음 조선 초에 서울의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4개의 사고의 실록을 보관하였던 것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다른 3곳의 사고가 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후에 전주 사고본을 모본으로 해서 재간행을 하고 서울의 춘추관, 강화도 만이산,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평안도 영변 무양산 등 4곳의 사고에 한지씩 보관이 되었고요.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에는 사고를 설치하고 실록 교종본 일지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중 춘추관 보관본은 인조 때 이괄의 난으로 소실된 후에 복구되지 않아서 사실 서울에서는 실록을 보관하지 않게 되죠. 또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왕조 실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후군과의 관계 변화로 묘항산 사고의 실록이 전라도 무주의 적산산 사고로 이제 보관하게 되고요. 병자호란 당시에도 전하를 피하지 못해서 만이산 사고본은 청나라 군대에 훼손된 것이 많아서 현종 때 다시 보수하고 숙종 때에는 강화도 종족산의 사고를 만들어 보관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안을 겪게 됩니다. 이 사고들이 철종 때까지 유지되어서 조선 후기에는 조선 왕조실록이 종족산, 태백산, 적상산, 오대산 이 4곳의 사고에 전해져 내려오게 되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오대산 사고는 1910년 이후 일제 강점기 때에 종족산 사고본과 태백산 사고본이 조선 총독부로 옮겨지고요. 적상산 사고본은 구 항공 장서각에 이관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오대산 사고본은 일본 동경 제국대학으로 반출된 이후에 관동 대지진 때 소실되고 788책 중에 74책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중에 27책은 경성 제국대학으로 회수되었고요. 47책은 일본 동경대에 남아있다가 2006년에 우리나라로 다시 환수되어서 서울대 규장각에 잠시 보관되었다가 2년 뒤에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고본 중에 적상산 사고본은 1950년 6.25 한국전쟁 시에 북한 측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북한에서는 이미 조선 왕조실록이 번역이 되어서 출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 그 순환과 함께 했던 조선 왕조실록은 현재 그 1893권 888책으로 필사본, 인본, 종족산본, 태백산본 등 국보 151호로 지정이 됐고요. 1997년에는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2006년 오대산 사고본이 환수되어서 74군의 오대산 사고본이 추가로 국보로 지정되고 현재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오대산 사고본이 2011년에 일본 국내청으로부터 환수되어서 국립고궁박물관에 이제 수장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발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강원도 평창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던 실록 74책과 조선 왕조국의 81책이 환수된 지도 올해로 각각 14년과 9년이 경과한 시점에 있습니다. 현재 보존 및 보관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졌음에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수장된 상황을 좀 바로잡고 당시의 실록과 같이 강탈되었던 의계 또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 또 오대산 사고가 가지는 역사적 의의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노력, 아울러서 문화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조선 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조선 왕조기의 오대산 사고본의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제자리 찾기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까지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가 드리는 이 발제는 학문적 토론을 위한 논문이 아니고 논의를 위한 실론임을 밝혀두고 발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조선 왕족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의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조 왕조실록은 일대 태조로부터 25대 철종에 이르는 472년간의 기록을 편년체로 서선한 조선 왕조의 공식 국가 기록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국가 기록은 조선 후기 철종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한국학연구원에 보관된 종족산 사고본하고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에 소장된 태백산 사고본과는 달리 오대산 사고본은 일제히 강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1914년 오대산 사고본 780책 모두가 동경제국대학에 반출되었다가 관동 대지진 때에 소실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당시 대출되었던 74책이 화를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의 반출은 1913년 강릉의 주문진항을 통해서 반출된 걸로 알려져 있죠. 지금 현재 조선 왕조실록의 오대산 사고본은 분명히 다른 사고본하고 다른 것이 교종본을 재본하여서 봉안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교종본 중에 소실되고 남은 게 74책의 불완전한 실록이다.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사고본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병화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있었다는 것에서 조금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대한 이 오대산 사고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미 많은 토론을 거쳐서 알려진 사안이기 때문에 특징적인 얘기만 하고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2019년 6월 26일 문화재청 고시 제2019-79호에 따라서 국보 151-3으로 지정되어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게 되었고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는 조선 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일본 동경대에서 돌려진 47책, 여기에는 성종실록 9책, 중종실록 30책, 선조실록 8책이고요.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던 27책은 중종실록 20책, 선조실록 7책 등입니다. 최근에 확인된 효종실록 1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에 알려진 바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그 오대산 사고본은 그 현재 일본으로 넘어간 사안이 오대산 사적과 군산 동국사 주지스님인 종골스님에 의해서 월정사에 기증된 오대산 석전 정골탄묘 찬왕의 치지서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대한 그 관리권이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하게 된 그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는 3차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국보 151호 조선 왕족실록 중에 종족산 사고본, 오대산 사고본 기타 산업본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 조선 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1932년 동경제국대학으로 이관되어 73년 12월 31일 국보 151-3호로 지정한 27책과 2006년 7월 14일 일본 도쿄 대학으로부터 반환되어 2007년 2월 26일 국보제 151-3호로 추가 지정된 47책을 포함하여 74책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2006년 7월 일본에서 받은 40점 별도의 관리단체 지정 시까지 임시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2011년 12월 16일까지 학술 연구 용역이 완료되어 관리단체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의 오대산 사고본 27책과 2007년도에 지정된 40책은
보관의 효율성과 활용의 유용성 및 당초 사고제도 운영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함께 보관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국보 제151-3호로 지정된 조선 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총 74책을 일괄하여 보존 관리할 단체를 지정하고자 2012년도에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였으나 보류되었음. 이에 본회의에 재부의하는 것으로 제안되었고요. 결과는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의결되어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의궤 오대산 사고본은 2011년도에 환수되게 됩니다. 의궤란 하는 것은 조선 왕실이 행한 의식의 계범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 왕조실록에서 유교적 원리에 입각한 국가 의례를 중심으로 국가의 중요 행사를 행사 진행 시점에서 다시 사용된 문서를 정해진 격식에 의해 정리하여 작성한 기록물이고 왕실의 주요한 행사를 치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와 비용, 진행 과정 등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록한 보고서로 이후의 행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왕조 의궤는 주무관청인 의궤청에서 행사의 논의 과정부터 행사가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행사의 주요 장면이나 건축물,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그림이나 그림의 소략한 설명을 통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의궤는 왕이 볼 수 있는 어람용이 있고요. 또한 그 보관하는 사고에 보관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 총독부에 의해서 국내청으로 왕실에 건너갔던 의궤가 2011년 돌아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제가 발제할 주요한 내용인 조선 왕조 의궤 오대산 사고본의 제작권 문화 분권이라는 내용은 과거에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던 시점하고 지금의 시점과는 굉장히 많이 다른 상황이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오대산 월정사에 조선실록 의궤 박물관이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 발표한 내용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보관할 관리 인력이라든가 보관할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국가가 보관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동일한 곳에서 보관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한수 국유문화재 보관처 지정 기준에 따르면 국유문화재는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보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 보관처를 지정하는 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문화재를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위임할 경우에는 보관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사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갖춰진 상태라고 지금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보관처의 장단기적 관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제가 좀 시간상 생략하겠지만 이미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듭니다. 그다음 문화분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문화분권에 관한 내용들은 이미 정책적으로 대통령 공약상에도 정해져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그 문화 비전 9대 정책 중에 제시된 것들을 어떻게 강원도스럽게 정책에 그 제안해서 제자리 찾기와 이 문화 분권이라는 걸 적절하게 융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다양한 이 토론회에서 제기됐던 내용들은 이러한 어떤 행정적인 문제보다는 감정적인 문제, 감상적인 문제에서 많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정책적이고 어젠다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토의가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강원일보사와 오대산 월정사가 공동으로 마련해 보내드리고 있는 문화재 본지 환처와 문화분권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주제 발표하실 때 앞에 카메라 앞에 시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참고를 하셔서 적절한 시간 통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차장섭 교수님께서 실록 의궤 박물관과 오대산 사고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한 15분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강원대 차장수입니다. 저는 그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과 오대산 사고의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오대산 사고에 그 보관되어 있던 그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에서 이제 반출이 되었다가 실록의 경우에는 2006년에 그리고 이제 의궤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조선 왕조 실록 의궤 박물관이 지난해 2019년 10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어느 박물관에 못지않은 그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일본으로부터 환수되었던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고궁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월정사의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에는 이제 영인본이 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오대산 사고 오대산에는 오대산 사고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6.25 때 사실은 불탔던 거를 1992년에 선원보각이나 사각 이런 것들이 이제 복원이 되어서 오대산 사고의 전체적인 모습이 보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지 환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뚜렷한 목적에 입각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박물관과 오대산 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신록의 진본이 의궤의 진본이 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나 뭐 이런 그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건 사실은 그 이외에도 이제 선원보각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왕실 족보 같은 경우도 보관이 되고 그 이외 다양한 그 서적이나 문서들이 이제 보관되었던 곳인데 뭐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 발표자께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들어가서 왕조박물관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실록 의궤 박물관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현재의 그 오대산 월정사에 있는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이 바로 왕조실록의 어떤 그 충분한 전시 보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국이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박곡면에 있는 조각을 약탈해 갔어요. 그리고는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돌려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보관할 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 최근에는 새롭게 박물관을 만들고 이제는 시설이 있으니까 돌려달라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이 충분히 그 환수된 실록과 의궤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이제 그 인프라는 지금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 현재에 건립되어 있는 지난해에 개관한 왕조실록과 의궤 박물관이 전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고궁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그 소장품을 이게 순회 전시 형태로 대여하는 형태로 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이렇게 이와 같은 그 전시를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에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 소장처를 옮기는 것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이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의 그 진본 전시를 계속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년 기획 전시를 통해서 진본 전시를 단계적으로 하든 해서 가져올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본 전시의 그 기획 전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있는 오대산 그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이 그것을 소장하고 전시하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박물관을 활용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영인본이 지금 계속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제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지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거기 최정모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궁박물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서울대 규장각에도 있고 그다음에 국립박물관에도 있고 기록보존소도 있고 전 그게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북한에도 있습니다. 북한에 있어서 지금 조선왕조실록이 적상강본이나 정족사본이나 태백산본, 여기는 5대산본이지만 이런 그 여러 가지 판본들이 전 이렇게 여러 군데에 분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이 영인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을 사실은 오대산 그 이 왕조실록과 의궤박물관에서 그네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영인본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월정사에 있는 그 왕조실록 의궤박물관이 조선왕조실록이나 의궤의 연구의 센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싶으면 월정사로 와라. 예, 그와 같은 이미지를 이렇게 그네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주에서 전주 한지가 나오기 때문에 전주 한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아마 전주시가 한지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한 걸로 그 생각이 되는데 그 전반기 조선 전기의 그 실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인 작업을 거의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 영인 작업 마무리했는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소장하고 보관을 하고 전시를 함으로 해서 여기가 조선왕조실록 연구의 센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계 기록문화유산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그 왕조실록과 의궤박물관을成立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에는 1997년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왕실 의궤 같은 경우에는 2007년에 그 등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 월정사에서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사실은 아시아에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록문화유산의 그 나라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기록문화유산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왕조실록 의궤박물관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존하라고 해서 세계 기록문화유산의 보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계 기록문화유산 같은 경우를 보존하는 그런 측면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탐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복제를 해서 오대산 사고가 있으니까 우리는 오대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보관함으로 해서 원래 오대산 사고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기능 그걸 다시 한번 복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기록문화유산들의 영인본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이게 세계 기록문화유산의 영인본까지도 보관하는 세계 기록문화유산의 어떤 그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지역을 보다 더 자꾸 잊혀져 가잖아요. 세계 속에서 잊혀져 가면은 세계 속에서의 어떤 세계 문화 기록문화유산 속에서의 이 오대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컨텐츠의 어떤 확장이 분명하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대산 사고를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오대산 사고의 설치나 운영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오대산 사고에 대한 보다 더 이렇게 정확한 그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게 이제 6.25 때 불나게 됩니다. 6.25 때 불이 나고 그걸 1992년에 그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나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유리원판 사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복원이 됐겠지만, 그러나 우리 옆에 이제 그 강원문화재연구소 소장님도 계신데, 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위치와 그 조선 시대의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게 학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면서 오대산 사고를 정확한 그 복원들 작업은 선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첫 번째는 오대산 사고에 대한 연구와 발굴 조사를 통한 정확한 오대산 사고의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복원된 오대산 사고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대산 사고에 가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건물만 지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이 건물로 보면 전국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대단한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박물관에 그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대산 사고가 복원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 텅 비어 있는데 오대산 사고가 진정 복원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대산 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을 만든다든가 의궤를 만들었을 때 그게 봉환하는 의식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에 한 번씩은 포쇄라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두면 이게 이제 상하기 때문에 밖으로 끄집어내서 햇빛에 말리는 작업을 합니다. 예, 햇빛에 말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부를 그런 행사를, 조선 왕조실록과 관련되는 의궤와 관련되는 그런 그 행사를 다시 한 번 더 재현해서 그 재현한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오대산 사고의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거든요. 지금은 거의 박제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그 문화 정책을 하는 데서 잘못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건물만 복원해 놓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죠? 그게 아니거든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실제적으로 있는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한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지금 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봉환 의식이나 포쇄하는 의식, 이런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 여기 현재 있는 박물관과 이 사고를 연결을 하면서 영인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실제적으로 오대산 사고를, 그런 영인본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한옥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해보면, 한옥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썩어서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법은 오대산 사고니까 실제 오대산 사고를, 사고의 역할을 하는 거죠. 현대의 사고의 역할을 하는 방법이 이제 다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 영인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원래 오대산 사고에 있었던 자료들을 왕실 그 의궤나 실록뿐만 아니고 그 외에 다양한 그 서적들, 문서 같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원래 있었던 자리에 원래의 모습을 영인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보관을 해서 들어오면 누구나 들어가서, 아, 실록은 이 사고는, 오대산 사고는 이렇게 운영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안을 통해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오대산 사고가 적극적으로 좀 활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본지 환처라고 하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월정사 중심의 불교계뿐만 아니라 이제 민과 관이 같이 협조하는 거죠. 오늘 이게 토론의 장이, 저는 그게 스타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민을 대표해서, 관을 대표해서, 불교계를 대표해서 다 오셨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힘을 합할 때 사실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원주에 가면 법천사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부도가 있습니다. 그 부도가 수리 복원이 되었는데, 그거를 원래 자리로 돌려달라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 꾸준하게 작업을 시도해서 결국은 법천사의 부도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원주 법천사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월정사를 좀 불교계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일본에서 그거를 우리나라에 가져오는 그 일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옮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조선왕조실록 박물관과 의궤 박물관을 사실은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연구의 센터처럼 여기는 메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일단은 심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장기간에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 조심스러운데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씀한 내용들 중에 우선 진본 전시, 이건 기획 전시를 통해서 진본 전시를 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영인본 제작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제작을 해서 이 월정사에 와 보면 실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체계. 그 다음에 오대산 사고 활용에 대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정확한 발굴 조사를 통한 정확한 보고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복원된 오대산 사고 활용인데 지어만 놓고 건물은 비어 있는, 예를 들는 것이 한옥을 지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폐가가 된다.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컨텐츠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권순석 문화건설팅 발화 대표님께서 조선 왕조실록 의궤의 문화 컨텐츠 방안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15분 정도로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권순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조선왕조실록 의궤 이 관련된 이슈로 세 번째 자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국회 토론회 있을 때도 한번 참석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우리 주지 스님과 이곳 월정사에서 또 포럼을 한번 했던 기억,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같은 주제와 같은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올림픽 기간에 이 본지완처라고 하는 그 목적이라 그럴까요? 그 본질을 좀 찾아내야 하는 그 이유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문화올림픽이라고 했던 것만큼 사실 이런 어떤 이면의 이야기들 혹은 좀 더 본질적인 이슈일 수도 있는 것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결국 본지완처라는 이슈를 지금 2020년 현재에도 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는 이 상황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발제 맡은 부분이 이제 문화 콘텐츠화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사실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라고 하는 것에 문화 콘텐츠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주제라면 이미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고 그 가능성 부분들은 저는 일정 부분 검증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럼에서 이 주제를 다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간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공하지 못한 본지완처라고 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대중적 관심 같은 것들을 좀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문화 콘텐츠라는 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문화의 원형,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어 매체와 결합하는 새로운 문화의 창조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매체라고 하는 것은 뭐 언론 매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영화, 아시는 축제, 관광, 도서, 디자인, 게임, 또 최근엔 정보도 이 새로운 매체와 맞물려서 컨텐츠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경향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이 문화 콘텐츠로서의 위상 부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BTS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했다든가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전 국민이 모르지 않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어떤 현상이나 결과물에만 주목하는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BTS 같은 경우에 젊은 층들이 즐겨하는 아이돌 문화라고만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BTS 혁명 혹은 뭐 BTS 현상이라고까지 부르면서 이 신자유주의적인 빈부격차 혹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 청년의 미래에 대한 희망, 뭐 이런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 이면들을 들여다보는 대중적 관심들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 관련된 게 지난 9월 24일 날 디지털 뉴딜 연계 문화 콘텐츠 산업 전략 보고회라는 게 있었고요. 그 어떤 대안으로서 정책 금융 확대라든가 실감 콘텐츠 육성 혹은 신한류로 연관 산업 견인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목표들을 설정하고 로드맵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디지털 뉴딜 또는 문화 뉴딜 이런 이슈들과 맞물려서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간과하지 말았으면 하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정책의 정책 기조 같은 것들이 대부분은 경제성 기반의 산업 중심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뭐 기생충이나 BTS의 사례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대중문화의 그냥 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대중문화가 나오기까지의 사회에서의 어떤 관심 혹은 인문 자원에 대한 고민, 역사 자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사실 기반이 됐기에 그런 어떤 대중적 현상들도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본다면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원소스, 그러니까 그 기본 소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문화 콘텐츠가 대중화되는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이 발제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요. 과거 드라마로 굉장히 히트쳤던 육룡이 나르샤 처음에 저는 제목 듣고 그냥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세종대왕 27년에 용비어천가를 편찬했고요. 그때 1장 첫 구절에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뭐 이런 구절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근거들과 픽션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그 팩트와 픽션을 합쳐서 팩션이라는 표현들도 많이 하시던데 거기에 어떤 문화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이 좀 가미돼서 대중적 관심들을 끌어내는 문화 콘텐츠로 활용된 바도 있습니다. 또 좀 한참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건국 신화를 근거로 했던 주몽과 같은 드라마들도 뭐 그런 유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그냥 어떤 드라마로서 소비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에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대중들도 관심을 갖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그 조선왕조실록 의궤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아주 원형질에 가까운 이 기록들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대중적 관심들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강원도로 이 본지완처해야 되는 이 목적들을 좀 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은 그 단순히 뭐 드라마나 영화, 음악으로 만들어져서 소비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발제문 뒷부분에도 좀 써놨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그 보자기와 관련된 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보자기 문화가 단순히 어떤 포장, 어떤 이동의 수단들을 넘어서서 미학적 아름다움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생태환경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헐리우드 스타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셀럽들의 관심들을 끌면서 한국의 어떤 보자기 문화, 매듭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된다라고도 합니다. 또 어제 한글날이었었는데요. 또 한글날 이 헐리우드 배우가 입은 그 의상에서 한글을 디자인화해 갖고 보여주는 이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금 우리의 어떤 전통의 가치들을 재해석하고 대중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의궤 같은 경우도 어떤 역사적 기록적 의미들 뿐만이 아니라 그건 앞서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발제문에 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자체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컨텐츠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가치들이 재창출될 거라고 봅니다. 이 컬러로 만들어진 이 의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자인이나 미학적 요소들로 재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고요. 그런 어떤 대중적 관심이 원질적 관심으로 또 이어져서 이것이 왜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또 그것이 왜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하는지에 대한 명분과 당위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저는 강릉의 그 명주동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동네의 컨텐츠를, 강릉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사 인물 자원들을 가지고 디지털 컨텐츠화해서 조용한 여행이라고 하는 미디어 트래킹 프로젝트를 개인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 강릉에 대한 역사 혹은 그 마을에 대한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여행으로 소비하기도 하고요. 또 지역을 알아가는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역사 혹은 지역적 서사, 이런 것들은 콘텐츠로서의 가능성 부분들을 넓히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저는 이 오대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 유네스코 복합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적 접근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의 어떤 기록문화유산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 혹은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인공적 의미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합되어야 가능한 부분들이겠죠. 사람은 그 감동을 사람에게서도 받지만 자연에게서도 받습니다. 선jet길과 같은 또는 오대산 그 자체로서의 어떤 자연적 경관이라든가 종교와 관련된 우리 월정사라든가 거기에 역사인문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왕조실록 의궤라고 하는 것들이 만나게 된다라면 그 자체로서도 어떤 문화적 가치 혹은 문화 콘텐츠적 가치를 갖게 될 것이고요. 이것들을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부가가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런 어떤 이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몇몇 사람의 노고만 갖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정책에 대한 부분들, 뭐 재원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실 맞물려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을 지역적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고요. 또 이것을 또 추진해 오고 준비해 오시는 분들, 또 언론의 역할, 다양한 부분의 역할들이 맞물렸을 때 사실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은 마지막 장에 제가 가져온 게 시장불이라고 하는 그 작품 사진을 하나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흑백으로 나와서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김월식 작가, 공공미술을 하는 김월식 작가가 경남에서 했던 그 프로젝트의 사진입니다. 번화했던 시장 상가가 낙후되면서 빈상가 공실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공실 안에 이 작가가 종이박스를 이용해서 부처님 상을 만들고 동굴을 만들고 전시를 했던 장면입니다. 뭐 어찌 보면 그냥 미술 작가의 하나의 작품으로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과정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김월식 작가는 작품을 만들어서 간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그 시장의 상인들을 먼저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 상인들에게 끊임없이 물었죠. 요즘 어떠십니까? 뭐 시장은 어때요? 그 시장 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작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작품으로 시장을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이 시장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그럼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게 바로 이 종이 박스였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박스를 모으며 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염원들을 부처상이라고 하는 조각품으로 완성시켜냅니다. 전시 오픈을 하고 찾아온 시장 상인들을 보고 작가는 굉장히 뿌듯해했을 거고요. 다 나가고 나서 하루 첫날 이 전시 마무리를 하면서 작가가 굉장히 놀란 장면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았던. 그건 바로 이 부처님상 허벅지, 어깨, 팔 등에 시장 상인들이 놓고 간 500원짜리 동전들이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마음의 교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는 어찌 보면 공공미술로서의 의미를 다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점들을 우리가 대중과 만나야 된다라는 것은 본질을 훼손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알아갈 수 있게 조금 더 유쾌하고 상상 가능하고 명쾌한 메시지를 갖고 사람들의 관심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 본지안처 운동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서의 진지함과 더불어서 대중과 함께하고 감동이 있을 때 사실은 본지안처라고 하는 이 목적도 달성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이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의 활용 방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우리 이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 또 명분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오대산으로 와야 되는 논리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잘 준비해 오고 있고 지금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역사 문화 자원이라고 하는 기록 문화 유산이라고 하는 이 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활용 지점들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기획도 이제는 버전 2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예술가, 기획자, 제작자 혹은 뭐 여행 기획자 또는 뭐 미디어 종사자, 영상 콘텐츠 제작자 다양한 분들에게 이 우리가 지금 만나고자 하는 조선왕조실록 이 의궤에 대한 의미와 그 활용 가능한 상상이 가능하게끔 만나게 하는 만남의 장들을 우리가 우선 좀 해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관심들 가져오고 문화재인 이 오대산 사고본이 본지안처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뭐 지금 이 본지완처를 거론하고 있는 자체가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그 대중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유네스코 등재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는 말씀. 그 다음에 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떤 지역적인 차원 또 국가적인 차원 이것이 맞물리고 그 다음에 언론의 역할까지 이렇게 맞물려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가치라든지 또 명분 뭐 논리도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지금은 보다 기획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두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주제 발표자님으로부터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왜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오대산 사고는 어떻게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인가의 부분들,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물로 채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세 부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도의 역할이 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정하고 통합해야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정일섭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토론해 주시겠는데 7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먼저 이렇게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오대산에서 이렇게 우리 문화재 본지 환처와 문화분권을 중심으로 해서 오대산 문화 포럼이 열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앞서서 훌륭한 발제를 해주신 최종무 강원도 문화재연구소장님, 또 차장섭 강원도 교수님,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좌장을 맡아서 해주고 계시는 권혁순 논설주관님과 또 같이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포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불교방송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가 문화재 본지 환처와 문화분권,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를 중심으로인데요. 정말 시적절하고 모두가 관심 갖고 추진해야 될 중요한 주제이고 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그동안 문화분권적 차원에서
문화재 제자리 찾기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국외 소재 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국외 소재 문화재 조사 연구 및 환수활동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난해 속초 신흥사의 경판 1판이 이제 환수가 됐고요. 또 금년도에도 속초 신흥사 영산 회상도와 시황도가 환수가 됐는데 도에서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장섭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도 원주 법천사지에 지장국사탑이 환수되는데도 도에서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의궤도 이제 하루 빨리 제자를 찾기를 바라고 또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자료들이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다는 것이 문화분권적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조선시대보다도 못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에서 이런 문화분권적 차원에서 우리 도에 있던 문화재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특히 공감되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대산 사고본이 이제 오대산으로 돌아오는데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대산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이 건립이 돼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보관 관리가 용이해졌다는 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또 오대산 월정사가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서도 충분한 여건을 갖추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조선시대의 산지를 사고에 설치했던 그런 역사적 감동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여건과 환경이 이제 충분히 충족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화재는 역사 문화적 정황이 뚜렷한 본래의 자리에 있을 때 더욱 큰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하루빨리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에서도 지속적인 역할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재 보존 노력의 일환으로 이제 원주의 한지를 활용해서 조선왕조실록 북본화 사업을 제안을 해주셨었는데요. 매우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원주 한지가 상당히 그 질도 높고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활용 방안도 찾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원주 한지를 활용을 해서 조선왕조실록의 복본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원주 한지의 가치도 높이고 또 조선왕조실록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에서는 오늘 발제해 주신 여러 의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실현되도록 하는데 함께 인식을 같이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문화재 제자리 찾기 그런 측면에서 도 차원에서 강력히 지원하겠다. 또 하나는 이제 문제를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매일 이제 아침 사설을 쓰고 있는데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이슈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이슈와 문제를 가지고 써야 클릭수가 올라가고 또 많은 독자들이 강원역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이슈와 문제를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그것을 받아서 언론을 통해 보도를 하고 그것이 보다 첨예하게 이슈가 되어지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도의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진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에 있으면서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석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문화 분야의 전문가 분들인데 저는 이제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토론에 참석하게 된 것은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우리 평창에 있는 소중한 문화재가 조속히 제자리를 찾기 위한 토론이라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있다면 오늘 토론에 대해서 많이 듣고 다듬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려고 이제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먼저 발제해 주신 세 분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실록이 이제 환수돼 올 때 우리 문화재 제자리 찾기 번국민운동본부 평창군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평창군의회 의원을 하면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실록이 하루빨리 오대산에 오기를 기대하면서 국민운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도 똑같은 문화재청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에 오대산에 오면 관리할 능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까 당장은 서울대 규장각에다가 보관하다가 그런 능력이 갖춰질 때 오대산으로 보내주겠다고 당시 제가 제 기억으로는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평창군 강원도 또 정부가 힘을 모아서 120억 원 정도의 규모를 들여서 지금 이제 현재 박물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순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의 약탈된 문화재들이 뭐 수천 점 수만 점 있겠죠. 근데 그 강화도에 있는 에유장각의 그 의궤가 프랑스에서 반환할 때 자기들이 보관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게 훼손이 많이 됐을 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저희들 듣기에는.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 제자리 찾기에 정부와 문화재청이 동참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약탈자들하고 똑같은 부분이다. 국가로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약탈 문화재를 찾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고 민간이 노력해서 하는데 계속 우리 문화재를 갖고 간 사람들을 뭐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들이 본지에 환치를 안 시켜주면 그 약탈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2006년도에 추진했던 운동본부가 좀 이제 유명무실해졌는데 다시 이제 의계가 2011년도에 돌아오면서 다시 이 운동이 시작됐다고 보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우리 평창군을 중심으로 강원도를 중심으로 범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조속히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 민간이 좀 나서보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도의장이 참석하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있고요. 또 운영위원장이 참석하는 전국시도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전국에 있는 전 국민이 건의하는 식의 형태를 취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기초단체의 의장들이 모이는 모임도 전국에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식 의안으로 상정해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좀 건의해서 원 소장처로 돌아와서 앞에서 말씀드린 세 분의 전문가 분들이 고견 주신 부분들이 접목이 돼서 좀 활발하게 우리 문화 강국 또 문화가 아주 강한 평창군과 강원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침 우리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우리 지역의
국가문헌보존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가문헌보존원이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사고 같은 이제 시설이 저희들한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와 맞물려서 우리 오대산에서 이 실록과 의궤가 본지에서 빛을 발한다면 아마 우리 평창군은 물론이고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먹고 살게끔 이렇게 사회가 이제 됐으니까 정치 사회보다는 문화가 앞에 좀 나서는 그런 문화 강국이 돼야 세계 인류 국가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함께 토론하시는 모든 분들이 관심 갖고 이거 좀 추진하는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문화재 본지 환처와 문화분권에 대한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김진석 의원께서도 역시 도의회 차원에서 또 지역적인 차원에서 문화재 본지 환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슈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의 귀중한 말씀들은 한 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저희 강원일보에서는 상세하게 확대 보도해서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도에 나가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정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저 시청자 눈높이에서 제가 궁금한 거 먼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오대산 사고본에 있던 실록이 교정 초본도 있었고 또 최종 교정본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 다른 사고에 있는 실록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지, 그 교정본의 특징이 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교정 기록이 남아 있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예, 교정본 같은 경우를 보면 일단은 교정본이기 때문에 최종본이 아니거든요. 네. 최종본이 아니니까 이제 규모가 네.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예, 실록 같은 경우는 왕실에서 하는 국가책이기 때문에 사실은 책이 큰데 네. 교정본은 이제 그 보면 교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죠. 네. 붉은 그걸로 이렇게 해서 교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이제 차이가 있죠. 예. 저 그 차이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네,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가 세계 기록 문화유산 아시아에서 최다 보유국, 그것도 제 귀에 탁 꽂히는 언급이었는데요. 우리 아시아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큰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뭐 규모는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세계 기록 문화유산 중에서 아시아에서 최다 보유국이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예. 세계의 역사책 중에서 네. 제일 규모가 방대한 것은 성정원 일기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면 중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실록 같은 건 편년체에서 매일매일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예는 뭐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재 사람들이 현재를 기준으로 자꾸 보니까 그러는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전에 고려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에서는 세계 기록의 어떤 그런 그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은 세계 최고가 우리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시아 최다 보유국을 맞습니다. 넘어서서 세계 최다 보유국. 세계 최다 보유국은 아닐 거예요. 보유국은 아니지만 네. 세계에 아마 몇 번째 들어갈 거예요. 유럽 쪽은 이렇게 네. 그쪽이 그 유네스코 같은 경우를 많이 관장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네. 거를 많이 지정을 했는데 네. 그 가치나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문화유산이 8만 대장경이나 직지신경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든 생각은 저는 이번 기회에 대충 띄엄띄엄 알고 있던 이 실록과 의궤의 이런 보관의 역사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공부를 확실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이게 일반인한테
좀 아직까지 약간 접근 불가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특히 이제 오대산 사고본에 한정해서 1913년에 반출이 돼가지고 불법적으로 그렇게 반출이 돼가지고 동경대 보관이 되고 있다가 어떻게 또 대출이 돼가지고 그 대지진 때 살아남고 대출된 것만 살아남고 그러고서 이제 오랜 또 이 월정사 스님의 노력으로 스님과 또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이렇게 환수가 됐는데도 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 기적과 우연 필연이 겹쳐서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 잘 모르고 뭐 저와 똑같이 대충 알고 있거나 띄엄띄엄 알고 있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그러려면 기승전결이 확실한 좀 스토리텔링이 그러니까 대중적인 스토리텔링이 되어야만 그래서 대중적인 스토리텔링이 되는 곳에서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거는 뭐 여기 권순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영화, 축제, 관광, 도서, 뭐 디자인, 게임, 정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 드라마나 영화화 되려고 그래도 일단은 좀 스토리가 꽉 짜여진 어떤 뭐 책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게 딱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단계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재미난 그러니까 일반 독자가 읽기에 쉽고 재미있는 또 기승전결이 있고 좀 뭐 절정도 있고 이렇게 뭐 갈등도 있는 그런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문 스님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찾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 과정을 좀 연결을 해서 재미난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하신 거죠?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두 가지 질문을 또 먼저 해주셨는데 차 교수님께서 답변까지 해주셔서 추가적인 코멘트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제 유념해야 할 것은 이게 의외, 특히 의외, 이게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난해한 용어가 아닌가. 의궤가 그림으로 이렇게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것을 어떻게 기승전결을 통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엮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김충현 춘천불교방송 총괄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되게 문화재, 뭐 문화유산, 유형의 문화재, 무형의 문화재 또 이렇게 나누고 있고 불교에서는 한 가지 더 쓰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성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성스러운 보물이라는. 그러니 도대체 문화재란 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조선 왕조 실록과 의궤가 앞으로 어떻게 대중들과 만나고 활용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훨씬 많은 논의들이 됐었는데 아까 지난해에 올해 신흥사 영산회상도하고 시황평화가 돌아왔을 때 왜 제자리로 와야 되는가? 혹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의 뭐 30몇 %가 쓸데없이 불교 문화재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록과 의궤도 저는 다르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 문화재라는 것이 왜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그게 과거에 박제화된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역사고 피고 우리 DNA 속에 흐르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오래 모셔왔던 영산회상도나 시황평화를 미국의 박물관에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더 활용을 할 거고 더 볼 텐데 왜 굳이 제자리로 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 그것은 결국은 불교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그러니까 불상을 한번 조성을 할 때 보기에 좋았더라 혹은 여기에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 아닌 아름답더라 이런 차원이 아닌 신행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신행의 대상은 우리 실생활에도 바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또 내가 바꿔나감으로 해서 내 주변이 바뀌어 나가고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아오려고 하고 있는 또 찾아오고 있는 이런 문화재들의 의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정립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저는 굉장히 이 토론회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여러 전문적인 식견들도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김진석 의원님께서 자치의회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의안으로 제시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물론 국회의원들은 각자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문화재, 자기 지역에 공통으로 함께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일자리, 교육, 수혜적 복지, 의료, 국방, 환경 그 다음이 문화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역량 집중이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각 지역구에서 모인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김진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의안으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역량도 있고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량을 지닌 집단이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진석 의원님처럼 자치의회에서 전국 단위로 의결을 하고 또 노력을 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노력들 이런 실질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선언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그런 실천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도의회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을 압박을 해서 이런 문화재 제자리 찾기 그런 운동들이 전국적인 의안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좀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마지막인데 저도 원래 진부중학교를 저는 나왔습니다. 어렸을 때 이 오대산에 자전거를 타고 거의 주말이면 한 바퀴씩 돌아갔던 그런 옛날 추억 몇십 년 전의 그 이야기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이런 시절에 이 오대산은 저에게 큰 위안이었고 생활의 활력소였습니다. 네, 우리 이욱환 평창문화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문화원장입니다. 저도 2006년도부터 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오늘 상당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정모 소장님, 차장섭 교수님, 권수석 대표님 좋은 발제 감명 깊게 들었고요. 참 고맙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대안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차장섭 교수님께서 그 진본의 이 순회 전시 그러고 이제 또 영인본을 제작을 확대해서 어떤 왕조 박물관, 실록의 박물관으로서 메카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참 저 반가운 그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사실에 옮겼을 때 이런 의궤 같은 게 엄청나게 크고 실록도 총 47책, 27책 더 하면은 70몇 책인데 그게 그 원본이 순회 전시가 가능한지 그거를 간단하게 묻고요. 제 나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 양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순회 전시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올림픽 기간 중에 그 강릉 시립박물관에서 일부를 가져가서 전시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시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설이면 그거를 이렇게 연차적으로 한 번씩 순회 전시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첫째 이런 것들이 이 군민들이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두 번째로 우리 도민들도 실록이 뭔지, 의궤가 뭔지 이 용어 자체도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을 뿐더러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평창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강원도민들이 이게 주체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뭐 10년 전, 12년 전부터 이거 뭐 서울 아까 우리 김진석 의원님께서 국회에서도 포럼을 가졌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또 그때는 버스를 여러 대 대절해가지고 항의 시위도 했었거든요. 그때 얘기가 지금까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얘기였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월정사를 중심으로 또 이 강원일보사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변모하고 환경이 변한 그런 상태인데 지금쯤이면은 이런 것들을 포럼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특정 단체, 뭐 특정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좀 실행에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면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런 저서부터 포함해서 이 월정사가 그 동안에 정말로 큰 고생을 하셨고 지금은 안 계시는데 해문 스님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때 같이 정말로 큰 고생하셨는데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좀 만나봅나 했더니까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군민이 힘을 보태고 백성들이 힘을 보탰을 때 이게 제자리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본 전시 말씀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영인본 제작 이것을 해서 사실 오대산 월정사에 와 보면 이 실력이라든지 의외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월정사가 어떤 이런 문화재 찾기의 본산이라 들 정도로 이렇게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 관심, 도민의 관심을 어떻게 응집하고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선언적이고 또 일시적인 건의보다는 지속적인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주제 발표와 또 5분의 지정 토론을 했는데 저희는 12시에 지금 끝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시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혹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빠뜨렸다. 정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혹여 이것은 꼭 내가 말씀드리고 싶다 하는 몇 분만 더 우리 최정모 소장님 간단하게. 네. 워낙 제가 초반에 시간을 많이 끌어서 아닙니다. 많은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얘기가 그거 같아요. 제가 맡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찾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여기는 핵심 키는 우리 여기 정희석 국장님이 사실은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정책을 입안해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그 영인본을 갖고 여기다 유치하는 내용도 사실은 과거에 도의회에서 결정된 부분도 있어서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처음에 그 고궁박물관에 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정적산본이 있으니 오대산 사고본까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니 고궁박물관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 하는 이유 하나. 그 다음에 사고본을 위치하게 된 기본적 이념이 분산 배치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둘 필요 없이 고궁박물관을 가져가야 된다. 그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이겁니다. 상설 전시 등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왕실문화 전문 박물관인 국립고국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문화청에서 그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의궤박물관이 실록 의궤박물관이 건립된 이후에는 이러한 논리적 타당성을 더 이상 문화재청에서 주장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총괄국장님, 우리 저 김충현 총괄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환수국유문화재 보관처 지정 기준에 보면은 부동산 문화재는 위치와 환경을 고려하여 원래의 위치에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산문화재 지정에도, 보관처 지정에도 마찬가지로 적합한 보존 환경 구비 여부, 여기에는 연구 인력이라든가 관리할 인력, 그다음에 보존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 그리고 주변 환경이 이제 문화재 보존 관리 적합하느냐 하는 부분, 이런 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재 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또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는 제가 아까 미처 말씀을 중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대국민 시설을 할 수 있는 전시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 그다음에 기록화 사업과 문화재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연구조사 및 국민들의 문화재 향유권을 위한 접근성을 지니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왕조실록 및 의계 박물관을 건립한 이후에는 이런 것이 다 충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까 차장석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미 이것을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나갈 거냐 하는 화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누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과거 2006년도에 환수할 때에 국민환수운동본부가 만들어졌듯이, 이번에 이제는 인프라가 갖춰졌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환수할 거냐 하는 기본적인 조직 체계, 이건 물론 민과 관이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이러한 토론회를 만드신 것이 월정사하고 이제 강원일보니까 이걸 좀 이슈화 시켜서 좀 더 구체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이것을 지원하고 난 후에 이것을 가지고 위해서는 대국민 서비스라는 인프라, 네네. 문화 콘텐츠가 중요해서 아까 권수석 바라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콘텐츠를 적합하게 가져갈 거냐 하는 고민도 해서 이것만 잘 융합이 되면 좀 찾아오는 게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그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또 주제 발표와 또 토론을 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문화재가 왜 제자리에 돌아와야 되는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지 포괄적이나마 그 방향은 설정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5대산 사고분의 경우 사고분을 제자리에 갖다 놓기 위한 대정부 설득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또 어떠한 법적 근거와 행정력 그리고 타당성을 확보하여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것을 더 잘 엮어서 정밀한 방법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원일보사와 월정사가 마련해 드린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과 문화분권에 대한 토론회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 우리 저 박정희 교수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